네, 계속해서 화장품주 K뷰티 업종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 수출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관세 부과가 되면 국내 화장품 기업 타격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화장품이라는 거는 최종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전가가 일부 가능하다라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가격의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부정적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화장품사들이 가성비의 어떤 소비 트렌드 진화에 의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수요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국 화장품사들은 대체로 카테고리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화장품이 11,000원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에 좀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그렇게 가볍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관세 영향은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관세가 우리 화장품 기업에는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시는 이제 조금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여타 다수의 좀 많은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들이 대체재로서 수혜를 보는 사례가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네. 당시에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았었던 터라 주가로까지는 연관성이 적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타겟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외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트럼프 일기와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주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화장품사들의 실적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다가 네. 하반기 들어서면서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내려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미국 수출 성장 스토리가 다소 좀 이제 유효하게 올해도 계속 흘러갈 것이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새롭게 미국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바텀 차원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식의 콜이 시장에서 조금 이해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화장품주 1, 2분기 미국발 실적도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화장품주 빅2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이제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반등은 했던데요. 긴 침체기 뚫고 이렇게 실적 회복세 기록했지만 주가는 조금 상반되는 흐름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수급의 영향이 좀 일부 작용한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이제 일단은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적자를 얼마나 빨리 없애느냐가 가장 주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장이 누가 더 빨리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올리느냐가 좀 주요한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두 양사 모두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성과가 최근에 조금씩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연말 연초에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에 반해서 LG생활건강은 여전히 좀 아모레퍼시픽에 비하면 비어있는 상황이었었다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더 오름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양사 모두 실적에 대한 혹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우상향의 추세를 조금 더 견조하게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화장품 빅2의 실적 하반기로 갈수록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화장품주 탑픽으로는 연구원님께서는 코스맥스를 꼽고 계시는데 탑픽으로 꼽아주신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브랜드사들보다는 OEM사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높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브랜드사들은 아까 뭐 대형사들의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이제부터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바텀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작년에 주도했던 여러 이제 중소 브랜드사들은 각기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뭐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대체로 다 아우를 수 있는 OEM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정권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니즈를 키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OEM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어요.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코스맥스의 경우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습니다. 네. 다른 OEM사한테는 없는 유일한 좀 법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그 인도네시아 법인이 최근에 이익 기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의 한 30%는 인도네시아 법인 쪽에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가 다른 회사는 갖고 있지 않은 알파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좀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맥스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미국에도 코스맥스가 뉴저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지 공장이 있어서 뭐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여타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LPBT라고 하는 미국의 저가 화장품 브랜드사도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한국 OEM사로 대체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사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매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역시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여지는 장기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맥스가 또 미국 FDA로부터 OTC 일반 의약품 공장 실사를 받아서 최근 뭐 적합 승인 통지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코스맥스가 뭐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 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코스맥스와 유사한 기업 한국콜마가 이제 네. 선크림으로 굉장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선크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가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 나가는 요런 국면은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한테는 또 하나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자외선 차단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최근에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눠지는 이 시장의 판도를 한국 브랜드들이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코스맥스가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맥스의 자외선 차단제 시장 공략도 좀 눈여겨 보셔야겠고요. 지금 미국의 아마존 그 뭐 상위 100위 안에 랭크되는 한국 브랜드들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는 기초 케어에서 APR이 순위가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 실적 일단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APR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R이라는 회사는 디바이스, 홈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으로 매출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지금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분기 평균 20~30%대씩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매출 성장률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2배 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4분기도 화장품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1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지금 화장품 쪽에서 B2B 매출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관련하여 아마 실리콘투와 관련된 그런 유통사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쪽에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PR은 작년 내내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같이 낮아지는
하는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화장품 매출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레버리지의 효과가 이익률 빠지는 이 추세 자체를 바꾸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APR은 다시 밸류에이션 앤 디레이팅의 추세를 멈추고 성장주로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로서의 APR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뭐 APR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최근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PR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APR이 작년 2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좀 오버행에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좀 불거지는 상황이었었고요. 작년에 이제 기업 측에서 발표했던 가이던스가 다소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이 좀 있게 되면서 대체로 계속 그 기대치를 낮춰가는 상황이었다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작년에 이 만들어졌던 이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플러스 효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말 연초에 화장품과 관련된 수혜가 상당히 강한데 이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올해 어떻게 보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기업 측에서 얘기하는 가이던스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현실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사실 최근에 P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15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R이 매출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뭐 해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뭐 운송 비용 이런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APR은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반비는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디바이스 쪽도 그렇고 최근에 기업은 B2B 관련된 거래를 좀 늘리면서 관련된 운송이나 물류와 관련된 비용들을 좀 절감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올해 전체 매출 대비해서 20% 정도가 B2B 매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 운송과 물류 비용과 관련된 영업 마진 훼손은 사실상 누그러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려는 B2B 매출에 좀 약간 반대되어서 움직이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2B 거래도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고 이외에도 뭐 눈여겨볼 만한 화장품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 좀 꼽고 계십니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외에 뭐 APR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패밀리SC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SC는 4분기 실적이 매출은 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다소 좀 매출 성장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었고요. 네.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본인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광고비를 좀 많이 쓰는 분위기가 좀 있었었고 다만 이 추세는 올해 1, 2분기부터는 다소 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이 기업 또한 B2B와 관련된 화장품 매출을 늘릴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패밀리SC에 대해서 선호 의견 드리고 있고요. 사실 아이패밀리SC는 색조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이제 수출 트렌드를 보면 기초가 워낙에 좀 사실상 되게 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을 견인해오는 품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는 색조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색조와 관련된 기업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올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색조 쪽도 잘 챙겨보자라고 봐주셨고 화장품주 이제 올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수출 트렌드는 미국
작년에 이제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던 모습이었다면 사실 올해는 미국에서의 수출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다만 수출을 견인하는 카테고리가 좀 다소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은 좀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앞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기초에서 색조로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국 외에 이제 서구권, 예를 들어 이제 유럽이죠. 네. 영국이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로 최근에 수출의 국가가 다변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업태의 질은 꾸준히 올라가고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덩달아서 좀 다시 한 번 더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올해 뭐 기초에서 색조로 좀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고 봐주셨고, 미국과 함께 유럽, 중동으로의 수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화장품주 상반기 좀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화장품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비하면 하반기는 주가의 흐름도 나빴었고 계속해서 시장의 컨센을 낮추기에 바쁜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는 이 낮아진 컨센서스가 다소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개별기업단에서는 미국 외에 서구권 그리고 다시 일본 등지까지 매출을 계속해서 선순환 일으키면서 성장을 해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작년 상반기 이맘때만 해도 사실은 화장품 섹터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었던 데 반해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종목 피킹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사실 작년에 비하면 좀 피곤한 장이긴 합니다만은 철저하게 바텀업 단에서의 종목 피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승산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화장품주 올해 상반기는 낮아진 컨센서스로 부담은 좀 줄어들어 있다. 해외 수출에 따라 수출 시장 공략에 따라서 기업들을 선별을 해보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